안녕하세요. 만화로 보는 3분 철학 3권 1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락강입니다. 락강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정신분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어때요? 이분이 현대철학의 아버지, 그 이전까지는 인간의 의식,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죠. 근데 이성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의식이 중요했는데 현대철학부터는 이제 무의식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현대철학 아버지 그러죠. 시를 통해서 무의식을 알아보도록 하죠. 김은희 시입니다. 이봐 오늘 내가 김은희. 문이 벌컥 열리고 흘려벌떡 추억은 되돌아온다. 마치 잊은 것이라도 있다는 듯이. 추악한 삶보다 끔찍한 것은 추악한 추억. 그렇죠. 추악한 추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언제고 되돌아와요. 억압된 것은 귀환한다. 이게 프로이드의 대전제죠.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이 인간을 움직여요. 과거에 억압된 것은 언제고 튀어나와서 우리를 움직여 나가죠. 그래서 언제고 이렇게 이봐 내가 하고서 이제 추한 추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프로이드의 무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인간은 그 정신 세계를 크게 보면은 우리가 아는 의식 세계가 있어요. 그 의식이 있고 그 아래는 더 큰 의식보다 훨씬 큰 무의식 세계가 있죠. 이 무의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드가 있죠. 이드는 원본능, 그렇게 과거에 배웠죠. 이드, 원래의 본능, 타고난 원초적 본능이에요. 인간의 그 동물적인 그 충동, 욕망, 욕구, 이런 그 근원적인 힘, 이런 걸 이드라고 하죠. 원본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원초의 욕구를 이드라고 하고, 근데 이렇게 살면은 그 인간이 살 수가 없죠. 이 사회를, 문명사회를 이루고 사니까. 그래서 문명사회에 맞는 윤리사회 규범을 배워야 돼요. 이런 문명사회에 맞는 사회 규범을 가지고 초자아라 그러죠. 수프 에고. 에고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센 거예요. 에고 위에 있죠. 그래서 이들을 억압하는 내면화된 사회 규범, 그걸 초자아라고 하죠. 이게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무의식에는 금지된 욕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무의식에 억압된 것들이 이제 저장돼 있죠. 그 저장돼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있지 않고 에너지를 갖고 있죠. 용수철처럼 언제나 튀어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금지된 것을 욕망하게 돼요. 억압한 것은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깊숙이 숨어 있다가 언제고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게 그 프로이드가 말한 그런 그 무의식 세계죠. 그러면은 락강하고 이 프로이드 차이를 보면은 프로이드는 어때요? 주로 개인 무의식을 연구했죠. 개인이 갖고 있는 무의식 세계가 인간을 좌우하는 힘. 근데 락강은 어때요? 이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가지고 이제 바라봐요. 구조주의 언어학은 소실어죠. 구조주의 언어학은 그 언어라는 게 어때요? 기표와 기의가 있는데 기표와 기의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기표는 기표끼리 서로 이렇게 차이와 관계에 의해서 그 기표의 뜻이 정해지는, 의미가 정해지는 거죠. 이런 게 소실어 언어 철학이었죠. 이것을 가지고 그 무의식을 연구해요. 분석하죠. 그래서 락강은 현대 사회 문화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죠. 이 책에서 예를 드는 그 예를 한번 보죠. 꿈에서 불타는 똥을 꿈꿨어요. 똥이 막 불을 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똥하고 어때요? 지금은 그 똥을 수세식 화장실에 넣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저 이렇게 그 재래식 화장실에 똥을 넣으면 똥이 이렇게 불꽃 모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하고 똥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비슷한 이게 은유예요. 그러니까 꿈에는 이 불타는 욕망, 성욕이죠. 이 성욕이란 것이 모양이 어때? 타오르죠. 불 모양이죠. 그러니까 불 모양과 똥 모양, 똥 모양으로 이제 똥을 불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은유죠. 근데 불타오른다는 걸 보면 어때요? 이게 인접성, 그 특징을 말하죠. 특징을 가지고 또 비슷해지죠. 이런 게 환유예요. 그러니까 불타는 똥이라는 거는 우리 무의식에서 꿈에서 봤지만 이걸 분석할 때는 어때요? 은유와 환유로 분석해야 되죠. 모양이라든가 특징, 불타오른다는 거, 모양,
유사성, 인접성, 은유와 환유. 이렇게 해서 그 락강은 어때요? 구조주의 언어학을 가지고 모식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식에 나타난 것도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유와 환유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무의식 세계는 결국은 뭐예요?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언어와 같은 구조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어때요? 남의 욕망이죠. 그래서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언어는 타자의 욕망이니까 언어로 우리가 사고할 때 우리의 욕망은 결국 타자의 남의 욕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를 한번 읽어보죠. 억압에 관한 명상, 양선희. 이제야 돌아와 원피스 슬립 거들 브래지어 팬티를 벗고 인형극의 인형처럼 조종하던 얼굴을 지우고 삶의 책이 끈적하게 묻은 오늘을 럭서비누 씻어 개수로 흘려보내고 전신 거울 앞에 서면 벗어던진 것들이 조였던 부분의 살은 일제히 빨갛게 부풀어온다. 이거는 왜 그래요? 이 시인이 이제 밖에 있을 때는 어때요? 남자들이 바라보는 몸이 돼야 돼요. 그게 맞춰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의상 구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여자의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이죠. 세상이 심어준 욕망. 이렇게 살다가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락강이 그런 얘기했죠. 나는 생각하는 곳에 없다. 생각하지 않는 곳에 있다. 인간은 말해지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란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욕망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러면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존재는 결국은 뭐예요? 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락강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아와 주체는 탄생한다. 멋있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져서 내가 산다고 하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타자의 욕망에 이끌려가는 욕망의 노예죠. 이것을 3단계로 락강은 설명을 해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렇게 설명하죠. 상상계는 우리가 태어나서 6개월 내지 18개월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에요. 상상계예요. 그래서 아기는 엄마하고 둘이 있으면서 아기하고 엄마는 아기의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를 보면서 나라고 생각하죠. 이게 거울 당도 설명해요. 아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동물은 그렇지 않죠. 동물은 남이라고 생각해서 막 물어 뜯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아이는 어때요? 아기는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서 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어른도 남아있죠. 우리가 뭘 보면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거 많이 보면 나쁘게 돼요. 세상은 나의 상상의 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내 세계가 되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그래서 상상계에서 더 성장 못하면 되게 무서워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울에 비친 나는 결국은 나는 아니잖아요. 타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라는 이때 이제 이게 나라는 개념이 생기자. 이게 나야 자아잖아요. 근데 자아 자체가 허구인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나니까 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타자가 나를 지배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보는 나를 항상 의식해요. 이게 거울에 평생 남아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행동하지만 내가 하는 게 남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시인들 보면은 자신의 얼굴을 모른대잖아요. 원시는 나이도 모르고. 그죠? 그러면은 원시는 굉장히 건강할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얼굴을 의식하잖아요. 내 얼굴. 그러면 이게 자아인데, 근데 나라는 걸 의식하는데 그건 누가 보고 남이 보는 거예요. 타자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돼요. 그럼 내가 주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참 무섭죠. 그래서 그런 상상에 몸을 아이가 어느 아버지가 개입해요. 이게 상징계예요. 아버지는 세상의 상징. 상징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개입하면서 이제 세상을 배워요.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걸 따라가고 세상이 옳다고 하는 걸 따라가고 그래서 그게 내면화되죠. 그래서 내가 살지만 타자의 욕망을 살아가요. 이 무의식 세계는 바로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은유와 한유를 짓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결국은 타자가 보는 대로 살아요. 상상에 내가 보는 세계지만은 상징에 내가 보여지는 세계죠. 그래서 항상 남을 의식하고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실제계는 뭐냐? 그러면 상상의 상징 타자 흑우잖아요. 흑우의 세계 그 사이에서
번뜩이듯이 번개처럼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가끔 경험할 때 있죠. 저는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경험했어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요. 그때는 내가 바라보지만 상대도 나를 바라보는, 나와 세계가 나만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너만 있는 세계가 아니고 나와 너가 동시에 있는 세상, 신비로운 세계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이제 이런 세계는 완벽한 세계예요. 실제는 어머니 자궁 같은 세계, 충만한 세계, 이런 세계죠. 그때는 뭐 부족함이 없는, 죽어도 좋아, 이런 세계가 되죠. 실제계는. 그 실제계에 대한 시를 한번 보죠. 최성자 시입니다. 내게로 최성자. 흐르는 물처럼 내게로 가리. 물에 풀리는 알코올처럼, 알코올에 엉기는 니코틴처럼, 니코틴에 달라붙는 카페인처럼 내게로 가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매독균처럼, 삶을 구무잡는 죽음처럼. 그죠? 이 시인이 멋있게 시를 썼죠. 너에게 가는데 어떻게 가요? 죽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는 어때요? 되게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죽음. 그렇지만은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했죠. 인간은 2가지 욕구가 있다. 삶의 본능, 에로서.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 어느 게 더 강해요? 사실 타나토스가 강하죠. 이 타나토스는 죽음의 본능인데, 칸트가 얘기한 물 자체, 이 세계 근원적 자체, 큰 사물, 락가면 큰 사물, 이 사물 그 자체로 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 그게 있죠. 이게 죽음의 본능이 더 커요. 그래서 이런 욕구를 향해서 이제 우리는 인간은 가게 돼요. 죽음 충동 안에 올라오는 거죠. 근원적 충동이에요. 죽음 충동이. 그렇게 될 때 죽어도 좋아. 주의상서란 말 쓰죠. 락강은 주의상서. 죽음까지 품는 희열이에요. 쾌락.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고통, 죽음의 고통을 다 품는 근원적 충동, 이런 게 불교로 말하면 법열이죠. 극한의 희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실제계죠. 이때 진짜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인간은 이제 평생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상상계, 상징계, 허구의 노예 속에 살죠. 그래서 어떻게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죠. 그래서 이 욕망이 생기는 이유는 유아시대의 욕구와 요구의 차이라고 생긴다고 설명을 해요. 인간은 그 욕구가 있죠. 배고파 먹고 싶어. 그래서 요구를 해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젖을 주거나 이렇게 우유를 주잖아요. 근데 그거 먹는 것이 어때요? 충분히 만족 안 돼요. 그래서 욕구가 있는데 요구를 해서 100% 만족 안 돼요. 이 차이가 있잖아요. 결핍이 있죠. 요게 욕망이 된다 그래요. 결핍이 욕망의 근원이에요. 이 결핍된 것은 계속 이제 다른 걸로 변주돼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피운다든가, 또 저처럼 말 좋아하는 사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변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욕망은, 대상은 이제 계속 바뀌지만은 결핍된 것이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요? 은유와 한유로. 은유는 유사성, 한유는 인접성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와 한유로 내 욕구의 대상은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상은 전부 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욕구 대상은 허상을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막 돈을 갖고 싶다. 근데 돈을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과거에 뭔가 결핍된 것이 돈으로 이제 은유되죠. 또 돈으로 환유되기도 하고, 또 다른 강남이 아파트 하나로 환유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은유와 환유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다 허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무심히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심히 보는 자신을 바라보면은 우리 안에 이제 셀프 참나가 있어요. 참나가 해결해 주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욕망의 노예가 되죠. 그런 시를 한번 보죠. 최성자 시입니다. 내 청춘의 영원한 최성자.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싶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괴로움, 외로움, 그리움. 내 청춘의 영원한 트라이앵글. 멋있죠? 괴로워요, 외로워요, 그리워요. 계속 욕망의 대상은 바뀌지만은 나는 평생 어때요? 내 청춘의 영원한 트라이앵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네시스죠. 그러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럴 때 락강의 한 말이 이거예요. 실제가 추동하는 내 욕망을 따라 행동하라. 실제. 실제가 추동하는 그 욕망을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가려면 이제 영화 매트리스 나오는 레오가 빨간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 먹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면 락강이 이런 얘기했어요.
남들이 아무리 말려도 나는 꼭 해내야만 한다는 생각, 충동이 일어나죠. 이럴 때 락강은 이거를 실적에 눈을 뜨는 순간이라 그래요.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죠.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를 한 편 읽어보죠. 나 혼자 자라겠어요. 임길택. 길려지는 것은 신비하지 않아요. 소나 돼지나 염소나 닭 모두 시시해요. 그러나 다람쥐는 볼수록 신기해요. 어디서 죽는 줄 모르는 하늘의 새 바라볼수록 신기해요. 길려지는 것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볼품없어요. 나는 아무도 나를 기르지 못하게 하겠어요. 나는 나 혼자 자라겠어요. 참 시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때요? 길들여지는 가축이 아니라 스스로 내 삶을 창조하는 인간이 되겠다. 주제 삶을 살 이 각오, 의지가 전 중요하다 봐요. 이 의지를 갖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은 흥이 일어나는 게 있고 흥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있어요. 흥이 일어나는 걸 계속 해야죠. 흥이 일어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내 안에 솟아오르는 힘이 있죠.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고요. 솟아오르는 힘. 그 힘으로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그 힘을 살아가면 내 삶이 재창조되죠. 그래서 나만의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남의 욕망의 노예가 안 되죠. 락강은 그 욕망의 그 정신 부자자예요. 인간의 욕망이 이끌어간다. 가장 중요한 욕망이에요. 근데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은 없어요. 근데 욕망은 우리 안에 어때요?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한 방법은 당장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내 안에 흥이 올라오는 걸 가서 내 욕망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이제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가 제대로 된 삶. 이럴 때 이제 진짜 인생을 살아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락강은 그 인간 해방, 진정한 인간 삶을 간절히 추구한 그런 멋진 철학자, 정신분석자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